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일영입니다. 머리를 좀 바꿨는데 너무 떴네요. 아직 이게 죽질 않아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조금 죽을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도 매일 행정법 쭉쭉 가봐야죠. 1월 16일입니다. 자, 아침 저녁은 날씨가 추워요. 또 낮에는 조금 풀리고 뭐 어제 잠깐 풀리는 듯 하더니 또 오늘은 또 쌀쌀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쯤 되면 또 많이 춥다니까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요즘 뭐 A형 독감이 두 가지래요. 한 번 걸렸다가 다시 안 걸린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문제 행정행위 성자 종류 중에 째랑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승진 경위 승진 문제였어요. 11월 달에 있었던. 자, 거기서 나온 행정법 문제, 그것도 재량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의 한계에 관해서,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 자, 재량 원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가능했는데, 자, 이제는 재량권이 무한정한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일정한 제한이 있어서 일탈남용이라는 통지를 한다는 게 아예 그냥 행정기본법에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된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법적 근거가 두 개 된 거죠. 일탈남용 심사도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죠.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의 성질, 법적 성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재량과 기속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이거 행정행위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줘야 된다. 법률유보. 그 다음에 자, 그냥 법률유보뿐만 아니라 권리무의 효과를 권리무의 변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법률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말이 어렵지만 결국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을 거. 다른 말로 침입적이든 수익적이든 그러면 권리무의 변동이 생겨야 된다. 요거를 이렇게 많이들 다양하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쟁송법상 개념보다도 처분 등보다도 좁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쪽이 더 넓고, 자, 행정행위가 좁은 개념이다. 학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행위 하면 머릿속에 세 가지: 법률여부, 법률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 외부적 작용이에요. 외부 작용. 그러면서 효과 있어야 되고 권리의 변동, 그 다음에 처분 등이라는 쟁송법상 개념보다는 작은 개념, 좀 좁은 개념, 작다고 딱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도 법률여부,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 아직 행정법이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작은 했죠. 근데 아직 완비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 강력하게 돼야 되는 기속과 달리, 기속은요 행정청이 재량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나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되고, 그러니까 법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속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니까 행정청의 재량이요, 행정청의 청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법의 기속이 강력하다. 자, 그만큼 공익성이 높고 국가 권력 행사가 침입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주로 침입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일반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에 반해서 재량이다 라고 하는데, 재량과 기속을 나누는, 그 뭐 종류도, 그러니까 이론도 많고 하지만 재량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청의 약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유재량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법적 근거 필요하고 청의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침입적 영역에서 일반적이고, 여기는 수익적 영역에서 주로, 국가작용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법심사 당연히 되고 심사 대상이고, 여기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었어요. 종전에는 사를 안 했었다는 게 종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뭐 1도 양당적으로 이쪽은 기소이고 저쪽은 재량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 없는, 점점 다 행정작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원칙적으로 기속으로 보지만 이런 말 있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 법적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 해줘요. 근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아름드리 소나무, 그러니까 천연기념물급 소나무, 자연 훼손을 해야 된다면,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췄다 하더라도, 자,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공익상 필요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할 수 있다 해서 보통 판례가 네 가지 정도 얘기해요. 형질 변경이 따라오는 건축허가, 농지 전용이 따라오는 건축허가, 산림훼손이 따라오는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임목벌채,
또는 굴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법적 근거 없이도 갑자기 법적 근거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정인데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때문에 재량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허 가인데 언제는 기속이고 언제는 재량이다 해서 반드시 기속과 재량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속행위는 그냥 기속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중간 개념으로서 기속 재량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속과 기속 재량행위는 똑같이 기속으로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이런 판례 문구, 판례가 인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그럴 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으로 바뀝니다. 거부할 수 있다. 법이 없는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재량이다.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재량 영역에서 기소로 넘어가는 건 많이는 없어요. 많이 몇 개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재량인데 기소로 보는 거 몇 개 있어요. 판례가 이건 재량이었는데 기소로 보는 거. 기소로 어떤 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재량인데 음주운전은 재량이에요. 자, 그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는 재량인데 그 중에 음주주정 거부 3회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는 이거는 기속이에요. 자, 부정응시, 시험 부정응시, 적발됐을 때 이럴 때도 자, 동정시험 5년간 못 보는 건 기속이에요. 그다음에 원래 과징금은 재량인데 명의신탁 과징금은 이거는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됐을 때 과징금은 기속이에요. 그래도 금액 결정은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재량에서 기속으로 바뀌는 건 몇 개 없어요. 하지만 기속은 대부분이 기속 재량으로 보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따르는 건축허가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오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행정일을 구분하고 결국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는 사법審사 안 됐고 여기는 사법審사 됐는데 최근에는 또 자, 일탈남용이라는 남용 그래서 외적 한계를 넘었을 때 일탈, 내적 한계를 그래서 일반 원칙에 반했을 때 남용이라서 제한적으로 재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사법부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서 일탈 남용 심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재량이 사법심사 안 하다가 하게 됐으니까 큰 의미를 갖지만 한다 해도 그 범위가 일탈 남용 사법심사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가 완전히 기소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량에 관해서는 일탈 남용 심사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고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행정기본법 21조에 재량 행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 안 돼. 정당한이란 말은 일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외적 한계가 있으면 외적 한계를 벗어나지 마라라는 일탈 남용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일탈 남용을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왔지만 착오했다, 오인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계 그러니까 일탈 남용에 관한 심사를 합니다. 자, 외적 한계, 내적 한계 특히 일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일반 원칙을 준수해라. 이게 정당하게 행사할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기본법 21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량권의 불행사, 혜택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자, 재량권의 행사 아예 재량권 행사 자체를 안 한 거. 자, 불행사 그 다음에 혜택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는 어찌됐든 재량권 행사를 하셔야지.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든지 불행사를 했다든지 혜택을 하는 것 자체는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존배에 관한 판단이 재량권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오인 착오 같은 말이죠. 착오만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까지 따져야 돼요. 정당한 이유까지 있어야만 재량 행사를 위법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착오 오인만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러면 위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건 틀렸네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위법하다 해야죠.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이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지 않고 해당 처분의 요것만 일탈남용만 제한적으로 사법심사한다. 맞네요. 네 번째, 수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의 징계 사유만 가지고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하다면 다른 사유가 없어도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맞죠? 정당한 사유, 근거, 상당한 이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재량 행사는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징계라든지 면허 취소, 정지 이런 것들,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이런 것들은 재량권 행사의 대명사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법심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셔서 문제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금요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인영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